안녕하세요. 수리논술 전현정입니다. 자, 날씨가 좋아요. 그러죠? 뭐, 다시 또 추워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그리고 그래도 무사히, 약간 따뜻해진 날씨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조금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지금 기간이 가장 뭔가 계획 세우기에 되게 좋은 기간인 거 아시죠? 왜냐면 늘어질 대로 다 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을 딱 잡고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 시간 동안에 소중하게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오셨는데 어떻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일반적인 얘기 같은 경우에는 제 지금 유튜브에 이미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얘기 또 궁금하신 분들 약간 있으신 것 같아서 일반적인 가장 많이 질문 나오는 거는 블로그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에 있냐면 유튜브하고 블로그를 제가 QR로 다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요 자료집을 한번 봐주세요. 자료집에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QR이 왼쪽에 이렇게 나와요. 그죠? 혹시 찾으셨나요? 한 2장 정도 딱 이렇게 넘기면은 유튜브가 있고 그 블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해서 들어가셔도 괜찮고 들어가면은 아마 익숙한 그 로고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것저것 담아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영역을 좀 나눠 놓고 할게요. 왜냐하면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수업 시간에 항상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래서 녹화를 하는데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다가 계속 보고 있으면 애들이 어느 순간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은 거가 제가 싫어서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녹화를 하거든요. 그리고 수업 시간 다 끝나고 나면 복습 영상을 줘요. 그래서 똑같이 해드릴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수업 받고 그리고 어떻게 시험 대비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이해를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고생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이제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설명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유튜브에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있을 거고, 여기에 전반적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26학년도, 27학년도 수시에서의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뭔가 이 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12월 달에 한 건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큰 변화는 없어요. 왜냐면 발표된 자료가 작년 4월에 발표된 자료 그대로예요. 아직 추가로 발표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언제 자료가 발표가 되냐면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오면 시험 날짜 그리고 범위까지 확정이 되거든요. 그게 5월이에요. 그래서 5월 말에 그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6월 달에 다시 한번 또 설명회 할 거거든요. 그때는 더 완벽한 자료로 발표된 자료가 이제 그때가 최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 거니까 그때도 한 번만 좀 잠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학교 발표들을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대 정원이 좀 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저것 아직 결정이 어떻게 됐다라고 발표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는 이미 해놨기 때문에 요거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지난 설명회 말고 이제 글로 조금씩 읽을 거를 매번 조금씩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입시 어떤 소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대학별로 확실하게 좀 특이한 대학은 연대하고 지금 중대에 대한 자료를 살짝 올려놨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등등을 갖다가 조금 나는 지속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블로그를 좀 참고하시면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확인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좀 드릴 거냐면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어떤 식으로 지금 보고 올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뭘 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수능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고 수능하고 같은 점도 있잖아요. 사실상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형이 좀 다르니까 이게 뭔가 찍어내고 이렇게 뭔가 책하고 OMR 카드로 하는 거하고 다르게 이건 애들이 순수하게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은 비슷한 점이 있긴 있는지 그래서 수능 공부하는 데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을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거를 과정을 비교를 좀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논술 시험의 어떤 패턴, 논술 시험 보는 그 과정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도착을 했어. 이것까지는 안 할게요. 그래서 도착을 하고 입시를 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거 말고 이제 시험지를 딱 받아가지고 문제를 딱 보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답안지 낼 때까지 굉장히 애들이 긴장할 것 같아 보이죠? 긴장을 하긴 해요. 근데 다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수능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수능은 애들이 진짜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머리가 갑자기 백지가 된 기분이에요. 무서웠어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어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집에 가고 싶었어요. 국어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집에 가고 싶은 애들 진짜 많아요, 원래. 그 참고 애들이 하다 보면은, 풀다 보면은 지난 거를 까먹는 애들도 있지만 이게 계속 머릿속에 남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계속 우울하게 그 오랜 시간을 거기서 견디고, 마음으로 진짜 슬퍼하면서도 견디고 그러고 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너무 안타깝거든요. 아니, 공부하는 과정도 그렇고, 시험 보는 과정도 참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는데, 겁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렁증은 또 왜 생길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은 본인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 그렇게 막 한 몇십 년은 아니죠. 우리 몇십 년 별로 안 됐다고 쳐요. 이제, 내가 시험 봤을 때, 나도 떨렸었는데 조금은 힘들었는데 이런 기억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것도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입시라는 게 참 힘들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같이 보게 될 건데 논술 시험은 이제 뭐 수능처럼 1교시, 국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수리 논술만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주 몇몇 개 대학은 과학 논술도 보기는 해요. 그리고 올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대가 과학 논술 보게 된다라는 소식 들으신 적 있죠? 그래서 과학 논술인데 그 기존의 과학 논술 그러면 과학 1, 2를 다 해야 돼가 아니라 아래 학년들부터 바뀌는 그 통합 과학 있죠? 그쪽으로 아마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엄청나게 난이도 높은 거가 아니라 이렇게 얕은 수준의 넓은 건데 그거를 엮어가지고 내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더 확실하게 발표돼야지만 알아요. 지금은 그냥 그렇게 낼 거다. 이렇게 한 줄 선언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데뷔할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실 거고 대체로는 90분에서 120분 정도 요 사이 90분 시험인 학교가 있고 100분 시험인 경우도 있고 120분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표 보면서 이렇게 넘겨가면서 계속 확인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의치안소 메디컬 쪽에 쫙 모아놨고요. 이쪽 페이지만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는 이공계만 쫙 같이 모아서 보고 싶어 이러는 친구들이 있으면 또 요것도 같이 보면 되는 건데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그래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0분, 100분 그래도 100분이 좀 많이 보이지 않아요? 100분, 120분 이렇게. 그러면 100분은 수능 수학 보는 시간이랑 똑같아요. 근데 120분은
거기서 20분이 추가가 되는데 이게 진짜 사람 진을 빼는 일이거든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버티고 앉아있고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머리를 쥐어 짜내면서 하기 때문에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수능 하루 보고 온 거랑 논술 하나 시험 보고 온 거랑 애들이 굉장히 집중력 있게 보다 보니까 약간 비슷하게 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일단은 시험지를 받으면 당연히 문제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 읽는 거부터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읽겠죠. 자, 문제를 읽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글자를 읽는 게 아니잖아요.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물어보는구나. 를 갖다가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필요한 능력이 독해력이 약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수능 수학보다 더 말이 뭔가가 많이 써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애들한테 국어를 제발 좀 포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국어를 포기하는 순간 국어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국어를 포기하는 순간 약간 다른 과목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논술에도 약간은 그 영향력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힘들게 막 이거 읽는 연습하다가 아예 손을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글씨를 읽기 싫어지게끔 습관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오늘 포인트가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오늘 습관에 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오늘 습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 하나 포기하는 순간 자꾸 사람이 도망가는 그 습관이 생기고 그러면 자꾸 피하고 싶고 뭘 안 하고 싶고 더 극복해서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뭘 안 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 저는요 국어를 공부해도 안 나오니까요 제대로 공부 안 했겠죠. 근데 공부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아서 국어는 좀 놔두려고요. 다른 과목으로 채우려고요. 무슨 과목 했더니 영어도 공부해도 안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이랑 과학 가지고만 하려고 했는데 과학 요즘에 이제 사탐으로 바꾸는 게 유행이죠. 그래서 사탐 하나는 바꾸려고 이렇게 본인 계획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다 보면은 사람 일이 자기가 계획했던 일만큼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최저가 안 되는 경우가 은근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공부를 덜해서라기보다는 안 하려고 도망가는 게 이미 습관화돼 있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은 이거 갖다가 견뎌서 좀 더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건데 빨리 도망가야지. 이게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독해력 이런 것도 사실 참아내는 그게 필요해요. 가만 보니까 점점 그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뭐 문해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하는데 문해력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애들이 글로 차분하게 읽는 습관이 많이 그걸 접해볼 기회가 많이 없어서 왜냐면 쇼츠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쇼츠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은 뭔가 눈도 멍해지는 것 같고 머리가 사고가 안 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런 거를 생각해서 그래 내가 이만 안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더 하기 싫은 공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안 벗어나고 싶어 하는 또 습관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독해력이 약간 필요한 건데 독해력 안에는 제시문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조건들이 있죠. 그리고 질문들이 있는데 이거를 연결을 조금 시키는 요 사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분석하는 어떤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는구나. 그다음에 수능에서는 값을 구해라.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는 1번 뭘 하고 2번 뭘 하고 3번 뭘 하고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작년에 파이널 기간에 가장 애들이 수업을 왜 이런 식으로 해? 라고 해서 되게 애들이 멘붕이 됐던 학교가 있어요. 뭐냐면 이화여대였거든요. 이화여대는 다른 학교하고 좀 다르게 제가 수업을 좀 내용을 해요. 왜냐하면 그 학교 특징이 있어서. 그래서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전범이에요. 한 번도 전범이가 아닌 적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확통을 안 내요. 그래서 6일 동안 확통을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면 안 나오니까.
굳이 그 시간을 아깝게 안 나오는 거를 할 이유가 없어서 혹시나 모르잖아요. 이거는 없어요. 왜냐면 그 모의 논술 같은 거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애들이 그렇게까지 막 힘들게 가자가 아니라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조금만 공부하고 최대로 잘 가자. 이게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안 필요한 걸 시킬 이유가 없어서 그래서 안 시켰어요. 주로 뭐 했냐면 계속 미적분 증명 연습만 시켰어요. 왜냐면 그게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죽도록 계속 하니까 애들이 맨날 하루에 한 번씩 다른 애가 이해 저해 요해 이렇게 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근데요 확통 안 해요? 안 해. 계속 애들이 물으러 다녔어요. 근데 계속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왜냐면 안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진짜 증명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가짱 수능이랑 먼 내용이 증명인 거예요. 근데 이거 갖다가 하나하나 다 써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손으로 쓰게끔 연습시키는 게 굉장히 지루한 게임인데 그걸 애들이 그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습관화 시켰어요. 6일 동안. 그래서 그전에는 했던 애들은 이제 이게 조금 괜찮은데 처음 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확실히 효과가 있었던 게 그 합격 수기 같은 거 합격자들 뭐 몇 마디 이렇게 써놓은 거가 있어요. 저 뭐라고 어디에 써놨냐면 아까 QR코드 바로 옆에 합격생들의 한마디 여기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딱 작년에 합격한 애들의 말이거든요. 그 뒤쪽에 이제 그 전 선배들인 거고 이걸 말을 한번 나중에 한번 재미삼아 조금씩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은 증명이 나와서 이대였구나라는 거가 보이는 몇 군데가 있어. 그래서 가만 보니까 증명이 나오면 합격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계산 문제는 그래도 조금씩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이래요. 근데 증명 문제는 연습을 제대로 한 사람이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역대급으로 이대의 합격률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대 그 의예과가 5명 뽑는데 그래도 우리 한 명 원래 메디컬 쪽은 저한테 많이는 안 오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냥 이공계 붙이는 재미가 좀 더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공계들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메디컬 많이 붙기는 해요. 작년에 가톨릭 의대도 붙고 부산대, 경북대 의대, 그다음에 이화여대 이렇게 붙기는 했어요. 근데 그래도 재밌는 거는 극적인 거. 원래 잘하는 편이 아니라 극적으로 잘했어요. 이게 좀 더 재밌는데 아무튼 그렇게 붙고 약대가 진짜 재밌었죠. 5명 뽑는데 우리 아이들이 2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5명 중에서 2명이 붙었고 그다음에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그죠 붙는 거는 뭐 별로 상관없이 이제 4년 장학금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장학금 받았어요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옆에 애들은 백진애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 거예요. 수능이랑 비슷해가지고 계산 문제만 하는 경우에는 좀 편해요. 그 다음에 해석을 잘할 수 있다? 괜찮아요. 근데 증명은 누구나 다 어려운 건데 그거를 조금 봐야 된다. 근데 그 증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질문들이 연결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 이렇게 연결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까지 분석해서 처음부터 방향 잘 잡아야지만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연습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문제 읽었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를 푼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이해는 가. 이제 어떻게 풀지? 어디서 접근하지? 이렇게 약간 힘들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가장 힘들고 그다음 백지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 문제가 이해 안 간 거는 그거는 좀 이제 넘어섰다고 치면 이제 어떻게 처음 시작을 하지? 뭘부터 계산을 해야 되지? 이게 되게 생뚱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요 앞에 2개 과정은 여기까지는 수능이랑 과정이 똑같아요. 수능하고 동일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수능 문제를 풀다가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시험 시간에는 그걸 어떻게 푸는지 몰라서 생각이 안 났어요. 답안지 보면은 그래 이렇게 푸는 거였는데 아는 공식으로 다 풀었는데 모르는 어떤 접근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시험 시간에서는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연결고리를 안 만들어놔서 그래요. 조건을 보면은 이런 조건과 그다음에 이런 질문이 있을 때 나는 뭐를 액션을 취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우리 교과 과정 같은 경우는 1단원은 뭐야? 2단원 뭐야? 3단원 뭐야? 그 단원의 연결, 교과 과정의 단원은 어떤 순서로 돼 있냐면 이게 그럼으로 따라서 논리적인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그 논리적인 연결고리로 전체 교과서가 써져 있어요. 근데 그 논리적인 과정 중에서 요 문제 갖고 와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 논리 과정을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지 않거든요. 최대 최소만 하더라도 중학교 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고1 때 최대 최소값을 구해라. 갑자기 미적분에서 최대 최소 구해라. 여러 단원에서 최대 최소 구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라. 최대값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래서 나는 이제 뭐 하지? 라는 그 어떤 액션이 처음에 필요한데 이걸 갖다가 저는 항상 얘기하기를 교과서를 재배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논리적인 설명하기 좋은 순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 푸는데 적용할 수 있는 그 순서로 우리가 재배열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맨날 얘기를 해주는 거가 주제도 정리를 하긴 해요. 이런 단원에서는 이런 질문이 많아 라는 거 갖다가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을 때 나는 어떤 내용을 이용해 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문제 유형별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를 해요. 제가 항상 애들한테 문제를 설명할 때 항상 주의할 점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애들이 시험장에 딱 앉았을 때 이 문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항상 애들은 무슨 생각할까? 이걸 보자마자 어떤 식으로 이상하게 접근을 할까? 별의별 희한한 접근을 했을 때 망하는 과정까지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왜 이렇게 하면 틀렸나를 갖다가 얘기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 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주면서 이 문제를 보자마자 빨리 뭘 떠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접근 방법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수능보다 논술 공부할 때 좀 더 원론적인 접근을 해요. 왜냐면 수능은 선생님들이 스킬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스킬은 언제 필요한 거냐면 고난도 문제 풀 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약간 계산이 복잡한 것 같다가 빨리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시간을 줄여주는 데 필요한 그 어떤 과정, 공식 이런 거가 스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말도 안 되는 문제 푸는데 시간이 왕창 걸리면 어려운 문제 푸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시간을 줄여주는데 효과적인 거가 이제 선생님들의 스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충분히 남기고 요 문제를 갖다가 한두 문제를 한 30분에 푼다. 이런 식으로 약간 시간 배분을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 배분을 하면서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스킬이 안 통해요. 그래서 스킬이 안 통하기 때문에 결국은 스킬로 요 시간 줄이고 그 다음에 원론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고난도 문제인데 딱 그런 연습을 논술이랑 거의 유사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 문제를 어떻게 읽고 그 다음에 수능 문제는 이거보다 짧겠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원론적으로 우리는 접근을 해라고 해서 스킬 말고 교과서적인 정말 따박따박에 해당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수능 문제 풀 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대로 자꾸 따라와 주고 연습을 했을 때 희한하게 수능 공부를 굳이 할 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수능 점수가 모의고사 점수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동시에 올리는 거가 저는 목표거든요. 이게 효율적인 건데 이게 아무래도 같은 수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수학의 어떤 질문 그다음에 설명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개념을 배우면 정의 용어들이 나와요. 이게 왜 나왔는지에 대한 어떤 과정이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건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순서가 계산을 하게 되고 다른 과목이랑 다른 단원이랑 연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련의 어떤 설명 과정을 한번 단원에 대한 특징을 알고 있으면은 이 문제가 어떤 스토리로 갈 거다라는 것 갖다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좀 뭔가 체계가 잡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 공부할 때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그냥 이거 외웠어. 이 문제 똑같은 거 풀었어.
옛날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좋은 문제집인데 근데 욕을 많이 먹은 것 중에 옛날에 있었던 그 정석 있잖아요. 그래서 정석이 사실은 너무 패턴화된 걸 갖다가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건 본인이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패턴을 공부하긴 하되 정말 그 안에 들어있는 큰 수문들의 흐름을 좀 이해를 하면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꾸 외우듯이 풀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죠. 활용을 좀 더 잘하려면 공식을 외우더라도 A, B, C, D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저거 요거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근데 이 모양 제 모양 제가 여기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형태를 외우지 않고 A, B, C, D로 이렇게 외우기 때문에 문자가 달라졌을 때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게 이제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도 아이디어를 어떻게 낼 수 있는 건지 이 내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좀 하는 편인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문제 풀 때는 아까 계산 문제도 있고 증명 문제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약간 수능이랑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주 가끔은 이제 이런 증명 과정이다 네모칸 안에 들어가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자기가 본인이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정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죠. 어떻게 답안 작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답안 작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친구가 그러거든요. 제가요, 시험 보고 왔는데, 문제를,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왜냐면,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냥 디립다 계산을 막 해내는 거. 계산을 진짜 애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계산하는 기계가 되고 습관이 잘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막무가내로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단 대입하고 봐, 일단 전개하고 봐, 일단 유리화를 하고 봐 이러면서 뭔가 그냥 기계적인 의미 없는 계산을 하는 경우는 계산 실수가 많아요. 그리고 시간 허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절대 하지 말자라고 해서 그걸 갖다 비교하면서 보여주기도 하는데 예전에 진짜 드립다 다 대입하고 막 계산을 하다 보니까 방향은 잡고 이제 풀린 것 같은데 계산은 복잡한데 시간을 딱 보니까 끝났어요. 머릿속에 다 있는데 머리를 내고 올 수가 없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 풀었는데 답안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안타깝게 그렇죠. 시간 배분 못한 거죠. 그래서 답안 작성하는 것도 진짜 논술에선 너무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답안 공간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시간 배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답안 공간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답안지 모양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이즈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A3 용지 크게 지금 요거 폈을 때 요렇게 되는 거가 A3고 딱 요게 이제 A4 용지잖아요. A4 답안지는 없기는 해요. 근데 애매한 이 중간에 해당되는 B4 사이즈 답안지 주는 학교가 있고 A3를 주는 학교가 있는데 A3를 세로로 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가로로 해서 주기도 하고 백지 답안지가 있고 줄 답안지가 있고 이렇게 다양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옵션이 더 들어가요. 뭐가 더 들어가냐면 필기구도 있어요. 필기구는 기본적으로 검정색 한 종류만 써야 되거든요. 근데 검정색 한 종류만 써야 된다라고도 돼 있는데 어떤 학교는 뭐라냐면 볼펜 작성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볼펜으로만 작성. 그럼 연필로 작성하면 탈락인 거예요. 맨 처음에 시험을 보자마자 모든 답안지를 채점 안 해줘요. 채점 안 하고 채점할 거와 안 할 거를 갖다 분류 작업을 해요. 그래서 각종 이상한 거 한 거 다 일단 버려요. 광탈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광탈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규칙 안 지킨 거. 필기구 같은 거, 그 다음에 공간 넘어가는 거부터 시작해서 싹 다 탄력시켜요. 그리고 너무 백지가 많은데 쓴 거 다 맞아도 우리 학교에 오는 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답안지는 버려요. 성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소설을 쓰던 무조건 뭘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애들이 억지로 쓸 수 있어요.
그 억지로 쓰는 거를 참아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생각보다 애들 잘해요. 그래서 그 연습이 조금 필요한 거고, 이 필기구에서 볼펜으로 작성하면 약간 옵션이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가 되는 건데, 이게 필기구가 그냥 볼펜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 뭐가 이제 거기서 힘드냐면 수정 테이프 사용 금지. 이게 들어가는 학교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아니 틀린 거를 수정하고 싶은데 수정 테이프를 못 사용한대. 그러면 어떻게 지우라는 거냐면 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줄을 그어서 지우시오. 그러면 저 공간을 없애는 거잖아요. 답안 공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 공간이 줄어들게끔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쓸말을 다 못 쓰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애가 재종반에서 진짜 몇 년 전에 어떤 친구가 한 몇 주 딱 지나고 나니까 좀 친해진 표정이 너무너무 벌써 발랄해요. 그래서 그래도 얘가 빨리빨리 극복하고 이제 마음을 좀 이렇게 잘 잡았구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업 끝나고 와서 선생님 제가 작년에 논술 떨어진 얘기 해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게 신난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왜 이렇게 해맑아? 그래서 괜찮겠어. 그랬더니 에휴 다 지난 일이에요. 올해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빨리 극복하는 친구들은 잘 돼요.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떨어졌어? 그랬더니 시험을 보러 갔는데 문제 번호가 써져 있어요. 1번은 여기 쓰고 2번 쓰고 하라고 그랬는데 줄다반지가 있었어요. 줄다반지가 이렇게 몇 줄이 있는데 줄을 갖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너무 줄이 짧아요. 대체로 쓸말 있고 문제 푸는 애들은 답안지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줄. 왜냐면 백지 답안지는 내가 조그맣게 이렇게 쓰면은 조절이 가능한데 줄이 있으면은 딱 그 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자라서 어떻게 했었더니 그래서 필통을 보니까 자가 있더래요. 그리고 공간이 밑에 있어서 여기서 재가지고 이 선에 맞추고 여기도 맞춰가지고 기가 막히게 티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몇 개나 했어? 했더니 모든 문제에 두세 줄을 추가를 하니까 아주 완벽한 답안지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되는데 했더니 그러게 아무도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답안지 다 작성을 하고 멀리서 보니까 너무 깔끔하게 이쁘게 그 답도 다 맞은 것 같고 너무 본인이 하기에 뿌듯했대요. 그러고서는 이제 앉아 있는데 시간까지 몇 분 남았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일단 1승 하고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독관이 돌아다니다가 학생 그래서 네? 굉장히 해맑게 쳐다봤는데 학생 여기 뒤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 지우라고. 그래서 이거 밑에 거 다 지워야 되니까 다 지우라고. 뒤에가 다 답이 있는데 답을 다 지워야 되는 전체 문제를 다 지우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각했대. 다 지우고 이거를 컴퓨터가 아니라서 이것만 지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위에 것도 더 지워가지고 이거 갖다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압축을 시키는 걸 갖다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건데 끝나기 5분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잠시 고민했대요. 이걸 다 지우면 시간이 끝날 것 같은데 다 지우면 답이 다 없어지니까 혹시라도 잘못 보고 착각하고 붙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냈대요. 그랬더니 진짜 다 맞춰봤는데 다 맞았는데 예비번호 못 받고 강탈인 상태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로 본인이 설마 하는 그거 안 돼요. 다. 근데 애들이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친구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필기구도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답안 공간, 줄답안지, 필기구, 시간 배분, 자기 손이 느린 친구가 있고 좀 빠른 친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가 글씨를 진짜 못 써요. 악필이에요.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애들도 본인도 선생님 제가 글씨를 못 쓰는데 해서 갖고 와봐. 그래서 글씨를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못 쓰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잘 쓴다, 이쁘다 이게 아니라 읽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가끔은 못 읽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이름도 흘려 써가지고 본인도 못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글씨를 읽을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 글씨가 너무 심한 경우는 그것까지 조금 고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은근히 좀 걸리는데 처음에 힘들어요. 근데 마음을 살짝 비우고 이걸 해야지, 연습해야지라고 하면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간이 다 끝나요. 이렇게 시험 보고서는 다 작성해서 내고 오는데,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너무 다 잘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나? 공부할 때 뭐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 수업 시간에 하는 거가 여기 과정을 진짜 애들이 하나하나 잘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이제 과정을 만들거든요. 수업 과정에서 완전 똑같이는 못하죠. 왜냐면 하나 이렇게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수업 과정 같은 경우는 일단 맨날 오자마자 시험 보면은 겁나요. 그리고 자꾸 삐져요. 그래서 워밍업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말이야 이런 공부를 할 거야 라고 해서 기분을 좀 풀어줘요. 그러면 이제 실제 시험장 가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 필기한 거 정리한 거를 좀 가지고 가. 왜냐면 입실이 최소 시험 시간 30분 전에는 입실을 해야 돼요. 그러면 30분 동안 진짜 물뚱물뚱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시간이 진짜 30분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이제 진이 빠지게 되면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런 거 정리한 거 좀 들고 가서 그냥 넘기면서 보는 척이라도 해. 그러면 마음이 덜 불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워밍업 시간에 우리 하는 거 갖다가 머리를 좀 푸는 역할을 하는 건데, 시험장 가서는 공책 보면서 조금씩 좀 워밍업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테스트를 자꾸 시험을 보는 연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자꾸 때 되면 와서 무턱대고 모르는 문제도 계속 시험 보는 연습을 하면 뭐 한 글자라도 점점 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이건 시험을 한번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시험을 자꾸 피해 가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시험 보는 게 자꾸 떨리고 두렵고 하거든요.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적응 훈련이 조금 무뎌지게끔 하는 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총 정리를 하는 거죠. 해설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습을 조금 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할 게 진짜 많아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오늘 뭔가 뭘 할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소개를 좀 한다면, 테스트를 볼 때는 이런 과정을 자기가 이제 한 번씩 해보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 테스트 본 거 갖다가 그날 해설을 해야지만 그래야지 머리에 잘 남아요. 그래서 요 해설을 하는데, 그때 하는 게 뭐냐면 아이디어 내고 유형 정리하면서 이렇게 접근해야 돼 라고 해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풀이를 어떻게 하면 되고, 풀이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어 라고 하는 그 많은 가지수를 갖다가 총 정리를 좀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돼 라고 해서 끝나면은 멍해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비슷한 거 추가로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쓰는 게, 이거 모르는 걸 갖다가 그냥 몇 글자 쓰다가 마는 게 되잖아요. 아는 거를 정확하게 다 쓰는 연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답안 작성하는 게 목적인 거지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략적인 어떤 풀이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좀 해주고 난 다음에 아는 것도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 요거를 연습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아니 선택 과목 아닌 거 어떻게 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워밍업 시간에 만약에 오늘 완전 잘 모르는 걸 해 라고 하면은 이때 이제 기본 개념에 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때 주제 정리를 좀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요 앞에랑 뒤에랑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개념을 너무 기본 개념만 하면은 조금 시간이 아까울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 개념 정리된 자료 있잖아요. 개념은 자료와 그 다음에 동영상을 미리 좀 줘요. 그래서 약간 요거는 좀 보고 와 라고 하는 거가 일주일에 매주 있는 건 아니고 가끔씩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잠깐 보면 될 법한 거. 왜냐면 2시간 정도 걸리면 일단 안 볼 거고 그다음에 보다가 지루해져서 자꾸 딴 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짧게만 자꾸 보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테스트를 보고 나면은 당연히 첨삭을 하죠. 그래서 저희 첨삭진들이 대거 투입이 돼서 우리가 이것저것 첨삭을 좀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성적표라고 얘기하는 거가 조금 애매모호한데 이게 기본적으로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수능이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매주 다른 거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올랐어 이게 아니라 요 단어는 내가 얼마큼 해 이렇게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적 분석표라고 해서 성적 분포도 그래서 평균이 얼마인지 여기에 몰려있는지 이런 거에 관한 얘기를 좀 해줘요. 그래서 평균에 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잘했는지에 관한 어떤 위치를 알아볼 수 있게끔 대체로 평균이 좀 너무 문제가 어렵다 싶으면은 한 20점대 100점 만점에 그 다음에 좀 괜찮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한 50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대체로는 수능이랑 달라서 점수가 많이 낮은 편에 속해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평균을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평균 점수를 받는 친구들은 어디에 가냐면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가요. 이공계열. 그래서 생각보다 잘 가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능 문제에서 막 한 70점 받으면 좀 많이 잘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또 논술에서 한 3, 40점 받으면 엄청나게 못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하는 점수예요. 그런 친구들이 그냥 한 2-3개 붙어 와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게 아니고 조금씩 이제 발전하는 거가 생각보다 의외로 애들이 잘 해 나간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걸 아마 볼 수가 있을 거고 이런 과정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성적이나 그다음에 쓴 그 답안지를 저희가 다 스캔을 해 놓거든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상담을 다 해요. 그래서 상담할 때 이걸 다 보고 하거든요. 그냥 점수론만 하면은 같은 점수여도 얘랑이 달라요. 그 성향이 달라요. 같은 점수인데 얘는 계산 문제를 잘 쓰는 친구일 수도 있고 얘는 증명을 잘하는 친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친구가 성향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다 보면서 상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과정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애들한테 얘기해요. 답안지 쓸 때는 말이지. 이거는 문제 이렇게 읽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를 갖다가 계속 여기를 설명을 하면서 연습을 좀 시켜주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자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뭐 연습 문제, 실전 연습 문제, 그 다음에 기출 문제 그리고 입시 자료 당연히 오늘 것처럼 이렇게 정리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애들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 개념 자료 이런 거를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 전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1학기 전체 올해 과정을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1학기가 있어요. 1학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 잠깐 있고 그리고 이제 2학기가 있고 2학기에서 저희 정규 수업은 다 10월까지 마무리가 되고 10월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는 수능 이후에 이제 어떤 과정이 이제 파이널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 과정을 어떻게 했을 때 애들한테 공부에 부담이 없을까를 갖다가 생각을 했을 때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1, 2월 달에 수원수투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그래서 수원수투가 끝나가기 때문에 1학기 동안에는 주로 미적분하고 그 다음에 기하를 하거든요. 기하를 그래서 지금 시즌 2 들어가는 거가 이제 곧 이제 다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시즌 서머리 반이라고 해서 3월에 갑자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방학 동안엔 정신이 없었는데 3월에 빨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친구들이어서 약간 얘는 시즌 1, 2를 조금 빠르게 끝내는 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미적 기하를 하다가 여름방학부터는 이 반 같은 경우 시즌 2에 해당되는 요 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 3로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대학별로 완전히 기출문제를 정말 많은 문제량을 문제풀이 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각종 전범위의 문제풀이를 한다. 그 다음에 2학기 때 같은 경우는 프리파이널이라고 해서 수능 직후에 시험이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범위 시험인데 당장 내일 가서 시험 봐야 돼, 모레 가서 시험 봐야 돼라고 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안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수능 보는 주에 있는 토요일, 일요일 보는 그 대학들의 승률도 되게 좋거든요. 거기 중에서 일단은 한두 개는 붙고 그 뒤에 하나 붙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두세 개 붙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미리 좀 대비하는 과정이고 요 10월 달까지 하는 거죠. 근데 좀 여기서 이상한 거 하나가 있죠. 이상한 거가 있지 않아요? 확통은 안 해. 라는 생각이 들죠. 자, 확통하고 그 수학 단원들의 특징이 확통하고 적부 문제하고 도형 문제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있어요. 수열도 마찬가지고 어떤 게 공통점이냐면 이 단원들의 특징은 감각이 필요해요. 감각이 필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이걸 몰아서 감을 확 이렇게 만든 다음에 유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감을 잡았어. 근데 한동안 사용을 안 하면 그럼 당연히 까먹잖아요. 그래서 확통 같은 경우에는 좀 특강으로 여름에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반도 이때 안 해요. 여름방학 때 확통 자체를 갖다가 특강을 따로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첨삭 특강이라고 해서 3월하고 첨삭 특강이라고 해서 3월하고 3월 2일이 있고 그 다음에 5월 5일 날 노는 날 아침에 빨리 나오라고 얘기하거든요. 놀고 늘어지고 하루 다 버리지 말고 무조건 나오라고 하는데 요때 대면 첨삭도 하는 당일날 다 끝내는 특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그래도 쓰는 것 같다가 난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감을 잡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조금 활용하기 좋은 그런 걸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벼락치기로 빨리 뭔가 감각 키우고 연습을 확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애들은 특강으로 만들어지는데 요렇게가 있고 그 다음에 2학기에 추석 특강 요렇게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공부를 차근차근 조금 하다가 이것도 문제풀이를 충분히 하다가 자 이때 되게 중요한 거 하나가 있죠. 뭐가 있어요? 9월 달에 뭐가 있어요? 제 생일이 있긴 해요. 죄송해요. 9월 달에 물론 그 평가원 문제 그 시험이 중요한 시험이 전범위 시험이 있긴 하죠. 훨씬 더 중요한 거 원서 접수가 이제 이때 시작을 해요. 그래서 9월에 원서 접수, 수시 원서 접수를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선택해서 원서를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안 할 걸 그랬나? 늦자마자 후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이 기간 동안에 좀 특징도 알고 난 다음에 원서 접수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가 어떤 정도로 많이 잘 쓰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는 기간이 요렇게 1학기 여름방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수시 원서 접수는 좀 우리 잘 좀 하자라는 그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한 명 한 명 일일이 다 제가 상담을 좀 하거든요. 안 그러면은 진짜 남한테 못 맡기는 과정이라서 그래서 요게 어떤 이루어지고 나면은 프리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접수한 대학들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기하가 안 들어가는 아니면 확통이 안 들어가는 경우다. 예를 들어서 딱 미적분까지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프리파이널에는 전범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정규 수업 시간에는 미적분 위주로 통째로 계속 미적분까지 범위를 해요. 그다음에 기하고 확통은 추가 자료와 추가 영상을 그러니까 두 배로 제가 조금만 고생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애들한테 좀 주고 활용을 해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각종 동영상, 복습 영상 이건 언제까지냐면 수능 이후에 시험 마지막 끝날 때까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게끔 활용을 할 때 마지막까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요 10월에 뭐가 있냐면 10월에 수능 전
시험이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 전 파이널, 그다음에 수능 이후에 또 수능 이후 파이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수능 전에 대체로 이제 많은 학교가 보지는 않고 연대, 실대, 홍대, 가톨릭대 중에서 의학 계열 빼고 일반 계열과 간호학과 이렇게 좀 시험을 보고 있고 성신여대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한 학교가 하나 좀 지켜볼 만한 대학이 하나가 있죠. 지금 중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과 논술에서 창의형이라고 했는데 시험을 그 최저가 없는 시험이 하나가 올해 생겼어요. 고3들을 위한 전형인 건데 그게 시험이 앞에 있을지 뒤에 있을지 앞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발표된 건 없어서 그래서 그게 하나 추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다 언제 나타나냐면 이게 다 5월에 발표가 돼요. 그래서 5월에 한 대학 한 대학 이렇게 찾아보러 다니고 이러지 않으셔도 괜찮은 거니까 좀 그때까지는 해야 될 기본적인 일을 다 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6월 달에 자료 정리된 거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우리 다시 보면 충분히 괜찮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과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급하지 않아요. 시험 대비하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하면 되지 않아요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원서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10월 달에 있는 학교들은 웬만하면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미 조금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한 친구들이 약간 여유롭게 좀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여유롭게 하는 게 낫겠죠.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한양대가 이제는 작년부터 최저가 이제 좀 생기고 그랬는데 한양대가 최저가 있다가 처음으로 최저가 없어라고 선언한 시험일 때가 있었어요. 첫 해. 그때 진짜 폭발적이었어요. 애들의 반응이. 그래서 시험도 9월이었어요. 9월 말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9월 23일이었거든요. 잊을 수가 없는 날이어서. 그래서 갑자기 5월에 입시가 발표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발표가 나눈 순간 5월에 많은 학원에서 한양대 특별히 한양대 반이라는 거가 따로 생겼어요. 왜냐면 아니 수능이랑 상관없이 생겼어. 이걸 갈 수 있대. 얼마나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수리 논술만. 그러니까 수학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수업과 그리고 굉장히 많은 애들이 왔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여기다 올인을 하자라고 온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능에서도 모의고사가 다른 과목 공부하기 싫어서 그다음에 두 번째 내신으로 몰라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래? 이런 거 없이 다 갈 수 있대? 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온 친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냐면 아까 말한 대로 도망 온 친구인 거죠. 이거 하기 싫고 저거 하기 싫고 이렇게 도망 온 친구죠. 그러다가 1, 2주 만에 다시 한번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해보니까 이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이건 쉬울 줄 알았나? 쉽게 대학 가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세상에 대학교를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뭐든지 항상 뭐 힘들어. 길게 힘들어, 짧게 힘들어, 뭔가 아니면은 자기가 좀 낮춰야 돼. 이런 게 있을 뿐이지 쉬운 방법이라는 건 없다. 쉽게 가려면은 그냥 학교를 많이 낮추면 돼. 라고 하는데 그건 또 싫으니까. 그래서 이게 도망 다니다 보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나는 애 중에 하나가 어떤 애냐면 와가지고 정말 못 썼어요. 그래서 포기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얘가 선생님 더 열심히 써. 그래서 저는 저번에 이렇게 못 썼는데 더 많이 한 번만 더 써왔어요. 좀 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너무 이뻐서 봐주거든요. 추가로 본인이 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하는데 어떻게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봐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보니까 올인한 것 같긴 해요. 자기 이거밖에 없대요. 근데 도박은 하면 안 돼. 이거는 입시기 때문에 어디 막 올인하고 하면 안 돼라고 했는데 자기가 이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올해 이거 안 되면 내년에는 또 다른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일단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다른 과목 모의고사 어떻게 나와? 일단은 국어가 5등급. 그죠? 올만했죠. 그래서 그러면 그 수학은 일부러 안 물어봤어요. 영어는 어때 했더니 그때가 이제 절대평가
가 아니었을 때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국어 수학처럼 1, 2등급 나는 그런 건데 그때 영어도 한 4등급 영어가 좀 더 잘하는 그다음에 그럼 탐구 과탐은 어떻게 되든 탐구도 5등급 뭐 이래요. 그래서 다 웬만하면 4, 5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수학은 그거보다 조금 낫대요. 안 물어봤어요. 일부러. 너무 상처받을까 봐 아니면은 뭐 의미가 없어서 근데 진짜 못 쓰고 했는데 신기한 거 뭐냐면 딱 5월이고 9월 시험이잖아요. 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9월 곧바로 시험 보러 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얘가 진짜로 점점 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진짜로 붙었어요. 무슨 과 붙었냐면 수학과를 붙었어요. 그래서 아니 수학과를 붙는다고? 그렇게까지 잘하진 않았는데 그리고 논술로 수학과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수학과 수학교육과는 진짜 수학만 좋아하는 애들이 쓰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서는 정시보다 살짝 올라가는 점수대이기 때문에 이 과들은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 건데 수학을 썼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붙었어요. 진짜로 붙어가지고 그게 10월 달에 발표를 다 해줬어요. 미리. 그래서 수능 보기 전에 이미 발표가 끝난 거죠. 그래도 남은 시험 열심히 봐야 돼 라고 한 다음에 나중에 연락을 해보니까 수능을 더 많이 못 봤대요. 모의고사보다. 모의고사도 이미 못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쵸? 그럼 자기는 공부를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냥 앉아 있었던 거죠. 왜냐면 이미 하나 붙었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그래요. 원래 사람 마음과, 그 다음에 습관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습관이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멘탈이 중요해라고 멘탈 관리 잘해야 돼라고 했는데 도대체 멘탈 관리라는 거는 어디에다 맡겨야 돼? 멘탈 관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멘탈 관리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떨지 마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나 긴장하지 않아야지 그만 긴장이 안 되나? 집중해야지 말로 이렇게 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과외하는 애가 있는데 과외했던 애 중에 하나가 시험 때 너무 잘하는데 시험 때 너무 떨린대요. 그래가지고 시험 때 떨리는 거는 전 안 해봤거든요. 안 떨리는 좀 이렇게 무대 보인 사람이라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얘가 너무 떠는 거니까 그래서 약국에 갔어요. 상담 받았어요. 제가 학생이 이렇게 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그 우황청심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주면서 언제 먹어야 되고 용량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길래 샀어요. 2병을 사가지고 얘한테 알려주면서 내가 상담 받아보니까 이렇게 먹으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애가 좀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다 끝난 다음에 한번 가봤을 때니 책상에 그대로 2병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안 먹었어? 괜찮아? 하니까 뭐냐면 그걸 놨는데 가만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안 먹어도 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른데 이 마음이 자신감이 생길 때 멘탈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언제 자신감이 생기냐면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언제 믿는 구석이 있냐면 본인이 공부하잖아요. 공부해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빠뜨리고 안 하고 그러면 똑같이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못 믿죠. 왜냐하면 공부 내가 안 한 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본인이니까. 그래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어 라고 하면은 좀 덜 불안해요. 진짜로 많은 애들 중에서 항상 그러거든요. 제가 담임을 좀 오랜 기간 동안 한 재종에서 한 8년 정도 담임을 했는데 우리 반 중에 어떤 애가 하나도 안 떠는 애가 있어요. 하나도 안 떨어서 너무 당당하게 시험을 모의고사 볼 때 너무 표정이 아니 애들 떠는 애들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한테 혼났거든요. 애들 그럴 수도 있지.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가 수능 보고 와서 뭐랬냐면 선생님 저 진짜 대박 들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했더니 저 처음으로 애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이해심이 재수하면서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었는데 어떻게 했어? 했더니 그냥 문제 풀어야죠. 떨었다며. 떠는 거랑 문제 푸는 거랑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수능은 아무런 지장 없이 프리패스 얻고 아야 네가 쓰고 싶은 거 아무 때나 써. 이렇게 상담했어요. 그 정도로 애들이 떨고 무섭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본인이 지은 죄가 있어서
공부 덜해서. 그게 공부를 좀 하면 그래도 채워지거든요. 시간이 조금 모자랄 때 더 떨리는 건데, 그럼 많이 풀어서 많이 연습을 남들보다 더 많이 하면, 그러면 시간 관리가 되는 순간 덜 떨려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멘탈 관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공부하는 거 좀 지겹긴 하지만 지루한 그걸 갖다가 조금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참고 버티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가 그게 자신감이고 습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과정은 진짜 입시라고 얘기하는 거는 수능이든 논술이든 이렇게 습관을 채우는 거. 그 다음에 진짜 지루한 게임을 하는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이 과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하고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올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 이 표를 좀 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정보가 굉장히 많아서 한 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공계열 쪽을 한번 펴보시면, 이공계열 쪽에서 한번 펴보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험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나와요, 아직은. 그래서 5월 말에 발표가 되는 건데, 이거 하나하나 제가 다 각각 좀 신기한 거, 이상한 거가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다 제가 찾아보고 다 정리하거든요. 남한테 못 맡겨요, 또 이것도. 그래야지만 제가 정확하게 보면서 다 외우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채워져서 말씀드릴 것 같고, 그 범위를 가만히 보면 까맣게 돼 있는 애가 있고 그냥 하얗게 비어 있는 애가 있잖아요. 작년에 그 발표한 자료에서 범위까지 알려준 대학은 그냥 하얗게 해놨어요. 근데 까맣게 돼 있는 거는 그냥 작년 범위예요. 아직까지 뚜렷하게 발표는 안 돼 있는데 작년 범위를 참고해야 될 거,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놔둔 거고, 최저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최저를 가만히 보면 국어나 수학에서 그냥 수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선택하면 아무거나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메디컬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가천대가 수학에서 미, 기 이렇게 써 있죠. 확통 선택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탐구 중에서도 탐구가 탐 써 있는 게 있고 과 써 있잖아요. 그럼 과탐만 되는 거고,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그냥 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사탐도 되고 사탐이 2개나 1개나 다 상관없다. 아무튼 탐구 과목이만 하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그 탐구 같은 경우에도 쫙 보잖아요. 그러면 과라고 써져 있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응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응시하라는 거지 2과목 다 사탐이면 안 돼. 이 정도가 되는 거지 막 과탐으로 등급을 맞춰야 돼.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과목들 중에서도 보면은 1개 가지고 등급을 하는 것가 있고, 그 다음에 2과목으로 하는 게 있고, 그럼 당연히 뭐가 제일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4과목으로 하는 거가 힘들죠. 한 과목 펑크 나면 끝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사실 높은 대학들 중에서 가장 최저가 조금 더 조금 부담스러운 학교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고려대예요.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가 작년에 파이널 기간에 예약은 이따만큼 했다가 실제로 애들이 많이 못 왔어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예약한 인원에 그래도 비슷하게 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고대는 훅 이렇게 못 맞추는, 작년에 난리가 난 과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 바람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논술을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더라도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나는 수학을 못해, 낮은 대학을 써야 돼, 이게 아니라 못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못하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수능에서 요 정도 나올 거를 갖다가 내가 확실해 라고 한다면 그게 좀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이대가 증명 진짜 많이 나와 했는데 올해는 다시 한번 또 봐야 돼요. 근데 난 증명은 죽어도 못하겠어, 수학적 기납법도 절대로 못하겠어, 이러면 어떻게? 중대를 가면 돼요. 근데 중대는 또 뭐가? 기하가 어려워. 그러니까 어려운 거가 뭐라도 하나씩 무조건 있는데 내가 어떤 어려운 거를 견딜 것인가,
관한 선택인 건데 자기가 뭘 잘할지 뭘 못하는 건지 해봐야지 알거든요. 그래서 논술은 일찍 일단 시작해보는 거가 본인의 어떤 방향 잡는 거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좀 힘들고 또 좌절하고 막 복잡하고 마음이 부담되고 이게 애들한테 너무 가혹한 일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웬만하면 하루라도 일찍 시작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은 좀 더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거가 많은데 여기는 일단 그 계획안이다 이렇게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갑자기 또 뭔가 최저가 변할 수도 있고 갑자기 범위 발표했는데 범위가 달라지거나 막 뭔가 과목이 달라지거나 이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항상 5월 말에 발표되는 5월이라고 해서 5월 초에 발표 안 하고요. 5월 말에 딱 마지막 날에 맞춰가지고 발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넉넉하게 6월 평가원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좀 구경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보는 걸로 1시간 조금 넘었는데 앉아 있을 만 하신가요? 그래요? 대단하신데요. 저는 이제는 못 앉아 있겠어요. 너무 대단하세요. 근데 우리 애들은 더 많이 앉아 있는 거 아시죠?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일단 안아줘요. 애들이 왜 이래? 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애들 진짜 올해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는 애들인데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되게 막 뭔가 센 척하는데 안 그래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심란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마음고생 많이 하는 애들이니까 그냥 잔소리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조금씩 조금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진짜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11월 달 특히 수시 발표나는 12월 달 요때 무조건 11월, 12월 요때 좋은 일 많이 생기기를 좀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자, 진짜 좋은 일 생기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